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중요한 축이죠. 바로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의 지금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그 현주소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여러분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울고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요, 마치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아요. 한쪽에선 막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말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빛과 그림자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먼저 경제의 밝은 면, 희망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수출과 서비스업 분야예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1.6%.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6%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수출을 이끈 걸까요? 역시 K뷰티, 화장품이 28%나 늘었고요. 진짜 놀라운 건 자동차입니다. 무려 80%. 이건 뭐 폭발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 게다가 중국, 미국, 일본 같은 큰 시장에서 골고루 다 잘했다는 점, 이게 또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수출만 잘 된 게 아니에요.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요. 국내 서비스업도 1.6% 아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보건이나 사회복지, 금융 쪽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좋으니까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분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전망지수가 작년보다 똑같이 3.9포인트씩 올랐거든요. 이건 확실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제조업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와,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16.6%.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중소제조업 생산이 이렇게나 뚝 떨어진 겁니다. 물론 뭐 추석 연휴가 껴서 일하는 날이 적었다, 이런 영향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이건 좀 심상치 않은 하락세입니다. 조금 전에 서비스업은 플러스 1.6%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한쪽은 16.6%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경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요, 일자리, 즉 고용시장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직원 수가 한 5명에서 300명 사이 되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15만 개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직원이 4명 이하인 아주 작은 가게들 있죠? 거기서는 오히려 15만 6천 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하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회사들은 계속 사람을 뽑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식당, 작은 옷가게 같은 곳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거죠. 경고등이 켜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창업시장이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거의 20%나 줄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창업은 경제의 새로운 피잖아요. 이게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서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큰 경제 흐름이 실제 우리 개개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지갑 속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물건 사고 파는 소매 판매액이 2.5% 늘었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거 아니야? 소비가 좀 살아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음식이나 약 같은 거엔 돈을 5.1% 더 썼어요. 근데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비싼 물건 있죠? 이런 건 오히려 2.8%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딱 감이 오시죠? 사람들이 지금 큰돈 쓰는 건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꼭 필요한 데에만 지갑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 소비가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9% 늘면서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관련 용품이랑 배달 음식이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10번 중 거의 8번은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이 그냥 대세가 아니라 이제 소비의 중심 그 자체가 된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수출이랑 서비스업은 잘 나가고 있고 이게 밝은 면이라면 제조업이랑 작은 가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게 어두운 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 보고서에 딱 한 문장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안에서는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밖에서는 환율이나 관세 같은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거센 거죠. 이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엇갈리는 신호들,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경제, 과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이 거대한 격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